무성생식묘 생산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목이 있습니다. 접목. 이 접목은 식물의 한 부분을 다른 식물에 삽입하는 것, 꺾어디라고도 하죠. 그 조직이 유착되어 생리적으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것으로 뿌리가 있는 부분을 대목,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장차 자라서 줄기와 가지가 될 지상부를 접수. 그래서 대목에다가 접수를 꽂아 넣는 게 접목이 되겠습니다. 이 주의할 점은 접목과 접목은 접수와 대목의 형성층이 밑으로 쳐주십시오. 형성층이 밀착돼야 됩니다. 밀착되게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밀착하도록 접하여 캘러스 조직이 생기고, 캘러스 조직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아마 우리도 그 상처가 나면 자가 치유되지 않습니까? 식물도 마찬가지로 이 캘러스 조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치유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치유 조직이 생겨서 융합되는 것이 중요하다. 접수와 대목의 친화력은 동종, 동속 이품종, 동과 이속관, 요 세 가지 밑줄을 쳐주십시오. 같은 종이 제일 접목이 잘 되겠죠. 그 다음에는 같은 속에 속하지만 품종이 다른 것. 그 다음에 같은 과이지만 다른 속. 요 순서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접목의 장점. 아까 접목의 장점은 그 영양번식의 장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수의 특성, 개성 등 클론의 보정이 가능하고, 개화 결실을 촉진하고 종자 결실이 되지 않는 수종의 번식법으로 알맞고, 수세를 조절하고 수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병충해를 적게 하며 특수한 풍토에 심고자 할 때 유리합니다. 요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이게 장단점은 보통 잘 나옵니다. 뭐든지 간에. 단점도 밑줄을 쳐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접목의 기술적 문제가 수반되므로 숙련공이 필요하다. 접수와 대목 간의 생리관계를 알아야 한다. 좋은 대목의 양성과 접수 보존 등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일시에 많은 묘목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죠. 접목의 가장 큰 단점은 이 대목하고 접수의 생리관계, 이게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수중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숙련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대목의 양성과 접수 보존 등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일시에 많은 묘목을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목유합에 미치는 인자. 먼저 불화합성. 불화합성은 잘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이거예요. 접목이. 그래서 접목이 전에 안 되거나, 접목이 률이 낮거나, 접목이 되더라도 정상개체로 성장을 못하는 불화합성. 그 다음에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접목이 어려운 것이 있고 잘 되는 것이 있다. 온도와 습도에서 20에서 40도씨, 이 밑줄을 쳐주십시오. 20에서 40도씨 온도가 유지되어야 캘러스 조직의 발달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대목의 활력. 아까 대목은 어디였어요? 아래 부분의 대목이죠. 그래서 접목을 할 때 대목의 생리 상태가 접목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접목 시에는 대목이 왕성한 세포 분열, 밑줄을 쳐주십시오. 왕성한 세포 분열을 하고 있을 때가 좋다. 그다음 대목과 접수의 친화력이 떨어지는 수종에서 발생되는 현상.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접목 방법을 적용해도 접목률이 낮거나 활착이 잘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접목은 됐지만 1, 2년 지나서 죽거나, 수세가 현저히 약해지거나 가을에 일찍 낙엽이 지고, 그 다음에 대목과 접수의 생장 속도의 차이가 심하다. 대목의 준비 읽어보겠습니다. 대목은 생육이 왕성하고 병충해 및 재해 강한 묘목으로 접목하고자 하는 수종의 1에서 3년생 실생묘를 사용한다.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1에서 3년 된 수종의 실생묘. 그 다음에 접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접수는 품종이 확실하고 병충해와 동해를 입지 않은 직경 1cm 정도의 발육이 왕성한 1년생 가지. 1년생 가지. 내가 밑줄을 쳐주십시오. 대목은 1에서 3년 된 실생묘.
그 다음에 접목의 시기. 대부분 춘계 접목 수종은 일평균 기온이 15도씨 전후로 대목에 새 눈이 나오고 본엽이 2개 되었을 때. 2번에다 미수를 쳐주십시오. 접수는 휴면 상태. 대목은 활동을 개시한 직후. 시기. 접수는 휴면 상태, 대목은 활동을 개시한 직후. 그 다음에 접목의 종류. 이 접목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통해서 눈으로 익혀주시면 돼요. 먼저 절접이 있습니다. 절접.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인데, 보시면 이 절접의 특징은 이 목질부가 있고 인피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피부는 껍질이라 생각하시고 목질부는 이제 변제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위를 쪼개죠. 쪼개서 이제 접수를 삽입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요 목질부까지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변제까지 잘라서 넣는 게 절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절접이죠. 목질부가 약간 들어가는 게 키포인트예요. 목질부. 박접이 있으나 박접도 똑같은데 뭐냐면 이거는 수피만 접힌 후 접수를 삽입해요. 박접은. 아까 절접은 목질부까지 잘라서 넣는 게 절접이고 박접은 수피.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이 수피만 잘라가지고 접수를 꽂아 넣는 게 박접이 되겠습니다. 그 특징만 여러분들이 숙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접. 이 복접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접수가 어떻게 돼요? 반듯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죠. 이게 복접이에요. 특징은 이 대목의 중심부를 향하여 비스듬히 접수를 삽입하는 게 복접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대목의 방향에 비스듬히 되는 게 복접이죠. 그 다음에 할접이 있는데요. 할접은 대목의 절단면의 직각 방향으로 쪼갭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쪼개요. 가운데를 쪼개 가지고 그 안에다가 접수를 삽입하는 게 할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목이 비교적 굵고 접수가 가늘 때 사용하는 방법이 할접. 아접. 아접은 이제 눈 아자를 써가지고 접수 대신에 눈을 삽입하는 게 아접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T자 모양으로 상처를 내고 여기서 눈 있죠. 눈만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눈을 삽입하는 게 아접. 아접. 그 다음에 설접이 있습니다. 설접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목하고 접수의 직경이 비슷할 때 하는 방법이 설접이에요. 설접. 기접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있어요. 따로따로 있는데 합쳐버리는 게 기접. 독립적으로 자라고 있는 묘목을 같이 합쳐버리는 게 기접. 이제 호접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이게 대목이죠. 대목인데 이 길게 접수를 잘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삽입해 버리는 거죠. 대목에 삽입해 버리는 게 호접. 그래서 접목 과정에서 대목의 상단부가 사전에 절단 제거되는 것이 기접과 다르다. 호접은 접수로 사용되는 나무의 밑둥이 뿌리가 썩어 고사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살리기 위한 접목 방법이다. 호접은 접수로 하는 가지를 모수에 붙여준 때 행하는 접목 방법이 호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접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나무하고 나무가 있는데 여기 뭐 부패가 돼가지고 물과 양분이 제대로 통로 역할을 못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접수를 마련해요. 길 모양으로 지렁이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주는 방법이 교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줄기 밑 부분이 상처가 생겨 통도상에 물과 양분이 제대로 이동하지 못했을 때 하는 접목 방법이 교접.
합접. 합접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 모양으로 접수를 이제 합쳐버리는 게 합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특징만. 다시 한번 보면 절접은 목질부가 약간 들어가고, 박접은 수피만 젖혀서 하는 거고요. 복접은 비스듬히, 할접은 이 대목을 쪼개서 접수를 넣는 거고, 아접은 눈만 이렇게 하는 거죠. 설접은 이렇게 직경이 같을 때 접목과 접수가, 기접은 서로 독립적으로 자라고 있을 때 합치는 거고, 호접은 접목을 아예 이렇게 삽입시키는 거고, 교접은 지렁이 모양으로 길게 통도장애가 생겼을 때 하는 거고, 합접은 접목과 접수를 이렇게 합쳐서 하는 것이 합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목 후의 관리. 접목 후에는 접목용 비닐 테이프로 접목부를 가볍게 묶고, 노출된 접목 부위는 전밀을 바른다. 이 전밀은 접목 부위에 바르는 점성을 가진 물질로 말라 죽기 쉬운 접수를 중심으로 대목에까지 외부로 증발되는 수분을 막아 접수의 활력을 유지하고 병균의 침을 막는 게 전밀이 되겠습니다. 전밀에다가 이 송진, 파라핀, 밀랍, 돼지기름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발코트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예전에는 요 송진, 파라핀, 밀랍, 돼지기름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발코트를 이용한다. 그래서 전밀의 종류 외워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삽목이 있죠. 삽목의 정의, 의 읽어보겠습니다. 삽목이란 식물체로부터 뿌리, 줄기, 잎 등 식물체 일부분을 분리한 다음 발근시켜 하나의 독립된 개체를 만드는 것으로 잘라서 번식에 이용될 부분을 삽수라고 한다. 삽수. 삽목의 장점 밑줄을 그어주시고 4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보수의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결실이 불량한 수목의 번식에 적합하다. 묘목의 양성 기간이 단축된다. 개화 결실이 빠르고 병충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 어쩌면 이 삽목의 장점이 영양 번식의 장점이죠. 예, 똑같죠. 이 삽목의 실행 방법, 수직으로 하는 수직삽, 사선으로 하는 사삽, 휘어서 하는 곡삽 참고적으로 보시고, 삽목 발근에 미치는 인자, 이게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잘 나오는 거 체크해 드릴게요. 먼저 모수의 유전성. 삽목이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삽목상의 온도는 20에서 25도씨요. 밑줄을 좀 그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모수의 연령은 나이가 어리고 영양적으로 충실할수록 이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삽목을 하면 어린 가지를, 보통 새로 난 가지를 잘라서 땅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무일수록, 그 다음에 영양적으로 충실할수록 더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습도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리적 요건에서 탄수화물의 양이 많고 질소의 양이 적을 때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삽수의 생리적 조건은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은 그 영양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양원이 많이 있어야 삽목 발근은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늙은 나무보다 어린 나무,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삽수의 모체상의 위치, 이거는 그냥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양지와 생식지에서 영양지를 가진 삽수가 발근이 더 잘 된다.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수관 하부에서 얻은 삽수가 발근이 더 잘 된다. 이것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삽목상의 환경, 니은 있죠. 니은. 좋은 삽목상이란 무균적이고 보수력이 좋은 동시에 잘 배수가 되어 통기력이 좋은 것. 밑줄을 쳐주십시오. 삽목상이라는 것은 이제 삽수를 잘라서 그 삽수를 이제 재배하는 건데 균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균이 없어야 되고
보수력도 좋고 배수가 잘 되고 통기력이 좋은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가림도 실시해 줘야 되겠습니다. 토양미생물은 넘어가시죠. 예. 요게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많이 잘 나오냐면 삽목 발근에 미치는 인자 중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밑줄을 쳐준 것만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삽수의 채취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삽수는 일반적으로 생육 개시 직전 어린 나무에서 생장이 왕성한 1년생 가지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채취한 삽수는 온도 3에서 5도씨 습도 80%를 유지할 수 있는 저장고에 삽수를 하단에 젖은 못에 10cm 정도 묻어 삽목 전까지 저장하고, 삽목은 수행이 유독할 때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늦게 삽목하면 활착률이 불량하다. 보통 이제 3월 달에 나무도 심고 조림 사업도 하고 삽목도 하죠. 네. 그 다음에 삽목의 밝은 촉진 처리제, 먼저 소독을 하고 식물 호르몬제를 처리합니다. IBA, IAA, NAA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삽목 발근이 용이한 수종하고 잘 되는 수종이 있어요. 요게 또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별표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중에 저는 한 가지만 말을 만들었어요. 삽목 발근이 어려운 수종을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밑에 있죠? 한번 적어 주십시오. 간밤에 작전을 참가했습니다. 간밤에. 근데 5호 비단 옷을 누가 벗었어. 어떻게 해요? 복사해 놔라. 복사해 손을. 이런 식으로. 간밤에 작전 참가 5호 비단 옷 벗자. 복사해 손을. 네. 먼저 감은 뭐예요? 감나무. 밤은 밤나무. 작은 뭐예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저는 전나무. 참나무. 가시나무. 오리나무. 호두나무. 비파나무. 단풍나무. 온나무. 벚나무. 자기나무. 사과나무죠. 해송, 소나무, 느티나무. 그래서 간밤에 작전을 참가했는데 5호 누가 비단 옷을 벗자. 복사해 손을. 복사해 손을. 이게 좀 뒤가 좀 애매한데 복사해 노소 하면 딱 좋은데 복사해 노소. 그래서 뭐 용이한 수종인 것은 아니면 삽목 발근이 어려운 수종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막 섞어서 나와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간혹 요거 말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고, 아무튼 요것만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그래도 한 80% 이상은 맞을 수가 있어요. 80~90%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주라는 것은 뿌리가 달려있는 포기를 나누어 개체를 얻는 방법이 이제 분주죠. 분주. 뿌리를 나눠가지고 개체를 얻는 방법. 그 다음에 취목이 있습니다. 이 취목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나무에서 가지 일부분의 껍질을 벗겨 땅 속에 묻어 뿌리를 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요 살아있는 가지를 여기 보면 껍질을 벗겨서 지금 땅 속에 이렇게 묻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있는 뿌리가 잘라요. 그럼 여기를 또 잘라가지고 새로운 개체를 얻는 게 삽목.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흙을 돋아버렸죠. 여기다가 수피를 벗겨가지고 흙을 돋아버리면 또 여기서 뿌리가 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취목. 이건 아예 눕혀버렸죠. 눕혀버려가지고 또 여기서 자라나겠습니다. 개념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취목. 그 다음 묘목의 품질 건사 및 규격. 우량 묘목의 조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르기 완전하고 조직이 충실할 것. 줄기가 곧곧 돋으며 도장되지 않고 갈라지지 않으며 근원경이 큰 것. 묘목의 가지가 균형 있게 뻗고 정화가 완전한 것. 뿌리가 비교적 짧고 세근이 발달하여 근계가 충실한 것. 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가 균형이 있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TR요리 값이 적은 것. 가을눈이 신장하거나 끝이 도장하지 않는 것. 묘목의 수세가 왕성하고 조직이 충실하며 수종 고유의 색채를 띠고 병충해 기타 피해를 받지 않는 것. 조림지 입지 조건과 같은 환경에 양묘된 것. 그래서 우량 묘목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없는데 이 TR요리 낮은 것입니다. TR요.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상식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실생묘의 묘령, 요 별표를 좀 쳐주십시오. 이것도.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데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실생묘의 묘령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물어보는데 1-0이 있죠. 앞에 일은 뭐냐면 파종상에서 1년을 보내고 뒤에는 판가리상에서 지낸 연수입니다. 1-1은 뭐예요? 파종에서 1년, 다시 상체 작업에서 판가리에서 1년을 지낸 2년생. 2-1은 파종상에서 2년, 이식상에서 1년을 보낸 3년생 묘목. 간단하죠? 그러니까 요거에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오고. 삼목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목묘는 앞에 씨가 붙어요. 씨가 붙고 1/1로 나와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분모는 뿌리입니다. 분모. 분자는 줄기. 우리가 보통 분모는 밑에 있으니까 분모가 뭐예요? 뿌리고 분자가 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생묘하고 삼목묘, 묘령. 이제 간단한데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숙지를 해주시고. 묘목의 이식 방법.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한번 출제가 됐는데 잘못된 것, 잘된 것을 지금 물어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B하고 C는 불량하다 이거예요.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휘어졌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요 2번 같은 경우, B 같은 경우는 좀 휘어져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좀 휘어져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오는데 그때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묘목의 규격, 먼저 간장이 있습니다. 간장. 요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간장은 뿌리와 줄기의 경계인 근원에서부터 꼭지까지, 그러니까 이거죠. 근원에서 꼭지까지의 규격이 간장이라고 해요. 간장. 근장은 근원에서 가장 긴 뿌리까지, 이 근원에서 가장 긴 뿌리까지의 길이가 근장, 간장, 근장,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근원경은 근원의 지름. TR요는 아까 뭐 했어요? 지상부의 무게를 지하부의 무게로 나눈 값, TR. 그러니까 T가 지상률이고 R이 지하부죠. 일반적으로 3.0 정도가 우량한 묘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묘목의 겸사. 이 묘목은 5만 본 단위로 모집단을 만들고 묘목의 검사 결과 불합격묘가 5% 밑줄을 쳐주십시오. 5% 이상 초과하면 그 묘목 전량을 불합격묘로 판정합니다. 그 다음에 TR열. 이 식물의 지하부 생장량에 대한 지상부 생장량의 비율이 뭐예요? TR열이 되겠습니다. 이제 2번에 보시면 토양 내 수분이 많거나 일조 부족, 석회시용 부족 등으로 지상부에 비해 지하부 생육이 나빠지면 TR열이 커진다. 무슨 말이냐면 이 R은 지금 지하부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너무 많으면 그 뿌리가 썩거든요. 그 다음에 일조 부족, 석회시용 부족하면 뿌리가 썩기 때문에 생장량이 R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어요. 그럼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이 T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커지고, 그 다음에 반대로 질소를 다량 12하면 지상부 질소 집적이 많아지고 단백질 합성이 왕성해지며
탄수화물이 적어져서 지압으로 전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뿌리의 생장이 억제됨으로 TR율이 커진다. 이거는 그냥 가운데를 그냥 여러분들이 복잡하니까 생략하시고 질소를 12하면 TR율이 커진다 이렇게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질소를 다량 12했을 때 TR율이 커진다. 그래서 식물 대부분은 1이다. 요 밑줄 쳐주십시오. TR율은 보통 지상부하고 지하부는 1이에요. 근데 묘목은 아까 3. 묘목 같은 거는 3인데 보통 일반 식물은 1. 그 다음에 묘목의 식재, 굴치. 굴치도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이것도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상식적으로 봄에 굴치 하나, 낙엽수는 생장이 끝나고 낙엽이 완전 완료된 11월, 12월에도 굴치를 하고, 굴치기는 예리한 것을 사용하여 가급적 깊이 파고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다가는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묘목의 굴치는 바람이 없고 흐리며 서늘한 날이 좋으며 비바람이 심하거나 아침 이슬이 있는 날은 작업을 피하는 것이 좋다. 곰포단믹 속당 묘목 보수표. 이거는 이제 잘 안 나오는데 한두 번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그냥 엄청 많아요. 수정. 근데 대표적인 거 제가 한 요 4가지만 넣어봤습니다. 이 낙엽송 같은 경우는 속수가 25번이고 속당 본수가 20번. 고밤이 몇이에요? 500번. 그러니까 속수하고 속당 본수만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돼요. 이 속당 본수는 무조건 20번이고 속수는 낙엽송이 25번, 느티나무는 75. 그래서 낙엽송하고 잣나무 4년생하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수리, 굴참, 신갈은 50이고 잣나무 3년생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잣나무 2년생은 100이죠. 네. 그래서 곱하면 본수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목, 운반 및 가식. 먼저 묘목의 가식. 먼저 가식은 그 나무를 이제 심기 전에 임시로 나무를 심어주는 게 가식이죠. 그래서 묘목 끝이 가을에는 남쪽, 봄에는 북쪽으로 45도 경사지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간 가식할 때는 다발체로 하지만 장기간 가식을 할 때는 다발을 풀어서 흙 사이에, 뿌리 사이에 흙이 충분히 들어가도록 밟아주고, 비가 올 때나 비가 온 후로는 바로 가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에 약한 수종은 가식을 하며 낙엽 및 거적으로 피복하였다가 해빙이 되면 2, 3회로 나누어 걷어내고, 가식지 주변에는 배수로를 설치해야 되겠죠. 이제 물이 고여버리면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림 예정지가 원거리에 있거나 해빙이 늦은 지역인 경우에는 조림 예정지 부근에 가식 및 월동을 시킨다. 뭐 어려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가식이 있는데 가식은 그림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식은 동해 약한 수종에 가식하는 방법으로 좀 땅 속에다가 이렇게 뭐 움막 같은 거를 이렇게 파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얼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가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해에 약한 수종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깊이 2m 내에 움을 만들고 지붕 위에는 흙을 가볍게 얹어서 환기를 막고, 그런 내용입니다. 뭐 개념만 그냥 추운 그 동해를 막기 위해 땅 속에다가 가식하는 방법이 가식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식재조림. 식재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경영 목표. 작은 나무를 조기에 대량 생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밀식을 해야 되겠죠. 밀식. 그 다음에 지리적 조건에서도 도로망이 확충되어 있어 간벌재 등의 반출이 용이하고 조림비가 적게 소요한 지역도 밀식. 그 다음에 토양의 비옥도. 비옥도가 낮은 토양은 나무의 생장이 늦어지기 때문에 밀식에서 비옥도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는 소식하고
음수는 밀식하고, 그 다음에 수간이 굽어져 형질이 악화되는 느티나무, 화렵수는 소식하고, 소나무, 해송, 침엽수는 밀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뭐 설명드렸죠. 뭐 양수이면 소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뭐 지역이 옆으로 확장할수록 소식, 땅이 비옥해도 소식.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밀식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아무래도 밀식을 하면 표토 침식과 지표면 건조 방지로 개벌에 의한 지력 감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베기 작업 횟수 감소, 가지가 굵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자연 낙지 유도로 가지치기 비용 절감 및 마디가 적은 용재 생산, 재벌, 간벌 시 제거 대상목이 많으므로 최우량목을 잔존시켜 우량인분이 조성하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밀식을 하면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햇빛이 어떻게 돼요? 지면까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비옥하죠. 토양이 비옥하고, 그 다음에 햇빛이 나무 밑에까지 안 들어가니까 가지치기를 안 하더라도 자연 낙지가 돼요. 그래서 자연 낙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어때요? 최우량목을 잔존시켜서 뭐 우량목을 조성할 수도 있고, 네. 풀베기도 잡초가 많이 안 자라니까 풀베기 비용도 감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은 이제 두 번째가 가장 큰 문제도, 재벌 및 간벌이 지연될 경우 줄기가 가늘고 연약해져 고사목 등의 발생 및 병충해. 그러니까 밀식되면 어느 정도 이제 속가배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늦춰버리면 나무 질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뭐 웃자람이 돼가지고 그런 나무가 많죠. 가늘고 길게 되는 것, 고사목이 발생됩니다. 또 직경생장이 잘 안 되죠. 너무 직경생장에 의해서 큰 나무 생산하는데 수확 기간이 좀 늦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조림수종 식재 방법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하는 정방형, 2열 부분 비령, 3봉 군상, 5봉 군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 본수 계산하는 방법은 별표를 좀 해주십시오. 먼저 정방형 식재, 장방형 식재는 이 A는 면적이에요. 면적. 그 다음에 대문자에는 면적이고, A 스몰 a 곱하기 b는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그래서 장방형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분의 조림지 면적. 정방형은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한 변의 제곱분의 A. 요 정삼각형 식재에서 요거를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한 변의 제곱분의 A 똑같은데 곱하기 0.866이 있어요. 요거를 좀 많이 까먹는데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0.866. 그 다음에 식재 방법. 거듭과 소고를 따로 모아놓고 돌, 낙엽 등을 가려낸 다음 부드러운 거특을 먼저 5에서 6cm 정도 넣고 뿌리를 잘 펴고 곧게 세우죠. 그 다음에 거듭부터 3분의 2게 채운 후 살며시 위로 잡아당기면서 밟아줍니다. 나머지 흙은 이렇게 덮어주고.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요 식재 요령 방금 설명드렸죠. 먼저 파고 세우고 파낸 흙을 구덩이에 채우고 뿌리를 다져주고 잘 다져주고, 네, 발로 밟아서 단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식. 이 보식은 묘목 식재의 활착되지 않는 곳에서 다시 식재하는 게 보식입니다. 보식. 이 80%에다가 밑줄을 쳐주십시오. 네, 80% 이상 활착되지 않았을 때 보식을 해야 되고, 이 파종조림 대상지 및 수종에서 발화가 잘 되는 수종은 파종조림. 식재조림 시 활착률이 저조한 수종으로 식재조림이 어려운 급경사지 등 특수 지역의 산림, 소나무, 해송 등 침엽수종 또는 가래나무,
감나무, 상수리, 굴참, 졸참 등 화렵수종이 되겠습니다. 특수 식재로는 봉우리 식재. 이렇게 밑에가 이제 봉우리 모양이죠. 예. 거꾸로 봉우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봉우리 식재. 그 다음에 나무를 얹혀놓고 이제 흙을 쌓아두는 치식법. 이건 이제 치식과 봉우리를 결합한 거에 되겠습니다. 전부적으로 보시고. 이제 요 그림이 나왔습니다. 부적절하게 식대된 묘목과 바르게 식재된 것. 1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뿌리인데 너무 좀 깊게 들어갔어요. 잘못됐고. 이건 뿌리가 너무 올라왔죠. 이건 좀 휘어져서 잘못됐고. 이것도 휘어졌고. 이것도 잘못됐는데 이거는 이제 경사지에서 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계단을 끊고 심어줘야 됩니다. 이건 잘 됐고. 이것도 잘 됐죠. 예, 휘어지지도 않고 뿌리가 정확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의 기능, 인분 구조, 수종 구성, 인분 밀도, 생산성 향상, 산림에 대한 보육적 처리, 윤벌기, 환경의 보호. 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옹기묘가 있습니다. 옹기묘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 옹기묘는 그 포트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옹기묘란 묘목을 밭에서 양모하는 대신에 특수한 컨테이너 내에 키우는 것을 포트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밭에서 하는 거를 노지묘라고 하고 그 포트로 하는 거 포트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양묘된 묘목은 겨울철을 제외하고 연중 조림이 가능하고 활착률도 높은 이점이 있습니다. 2번, 옹기묘는 집약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묘목이 일반 노지보다 빨리 자라고 또한 좁은 공간에 뿌리가 자라므로 근개에 바르기 좋아 전체 수종을 대상으로 속성 양묘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밑줄 그으십시오. 노지보다 빨리 자라고 그 다음에 근개에 바르기 좋습니다. 뿌리가 이 좁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바르기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속성 양묘할 수 있는 장점. 이 장단점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옹기묘의 장단점.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묘시, 기후, 입지 등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인력을 절감하고 묘목의 생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묘목 운반 시 묘목이 건조, 고사하는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식재 기간을 분산하여 노동력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상수리 등 초기 생장이 빠른 수종들은 옹기묘 조림으로 활착과 생장을 높일 수 있다. 조림에 대한 적응도가 낮아 조림에 실패할 우려가 있다. 소나무, 전나무 등 발화 후 초기 생장이 늦은 침엽수는 식재 후 잡초목 관리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 혹시 요거는 없습니까? 없으면 6번은 있어요? 6번에다가 좀 밑줄 그으시죠. 이게 좀 시험에 나왔습니다. 색깔이 틀리죠? 네. 전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소나무, 전나무. 초기 생장이 늦은 침엽수는 식재 후 잡초목 관리에 인력이 소모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나 전나무는 초기 생장이 좀 느려요. 그래서 어때요? 노지 이제 포트에 심었는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잘 안 자라니까 잡초가 금방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과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